저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4년 만에 영구 귀국길, 손에는 캘리포니아 집 매매 계약서가 들려 있고요. 5억 원의 차익이 적힌 이종이 한 장이 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고 돌아온 이유를 말해주진 않죠. 제 이름은 박정수, 올해 61살입니다. 1999년 37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고 2023년까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살았어요. IT 엔지니어로 일하며 그럭저럭 중산층 생활을 했고 2019년에 65만 달러에 산 집이 작년에 117만 달러가 되어서 팔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억 원의 차익이었죠. 누가 봐도 성공한 이민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는 그 돈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99년 5월 15일 인천공항에서 LAX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 미영이와 당시 10살이던 딸 지혜, 7살이던 아들 준호를 데리고 떠나는 길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중견기업 전산팀장으로 일했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대학 동기가 미국에서 IT 회사를 차렸다며 저를 불렀고 H에서 일비 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수야, 미국 와봐. 여기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아이들 교육도 한국보다 훨씬 자유롭고 좋아. 동기의 말에 혹해서 결정했죠. 사실 그때는 젊은 패기도 있었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LAX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야자수가 늘어선 풍경을 보며 정말 미국에 왔구나 싶었지만 동시에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토렌스에 있는 2베드룸 아파트를 월 1,500달러에 렌트해서 살았는데 그 돈만 해도 당시 한국 돈으로 월 180만 원이었어요. 한국에서 받던 월급과 비슷한 돈이 집세로만 나가는 거죠. 아이들은 학교 적응이 힘들어했고 특히 지혜는 처음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울었어요. 아빠 한국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못해서 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딸을 보면서 제가 이 아이를 괜히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저 역시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 없었지만 미팅에서 농담이 오갈 때 혼자만 이해 못하고 어색하게 웃고 있거나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스포츠 얘기할 때 끼지 못하고 혼자 먹거나 그런 소외감이 생각보다 컸어요. Hey Park, what do you think about the Lakers? 그램 에임 레스트 니그램 HT? I don't watch basketball much. Really? You should start, man. It's like 랠리그램 아이언 히 LA.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항상 바깥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아이들도 영어에 익숙해졌고 특히 준호는 워낙 활발해서 친구들을 금세 사귀었어요. 지혜도 ESL 선생님이 정말 잘 도와주셔서 2년차부터는 학급에서 인기가 많아졌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설계 쪽에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동료들이 인정해줬어요. 2003년에는 시니어 엔지니어로 승진했고 연봉도 8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 무렵 영주권도 나왔어요. H에서 일비로 5년을 버티다가 드디어 그린카드를 받았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2005년 저희는 토렌스에서 어바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이었어요. 어바인은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3베드룸 타운하우스를 52만 달러에 샀는데 당시로서는 큰 결심이었어요. 다운페이먼트로 10만 달러를 내고 30년 모기지를 6.2% 이자로 받았습니다.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2,500달러 정도였는데 렌트비와 비슷한 수준이라 내 집을 갖는다는 기쁨이 컸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도 집주인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이제 정말 미국에 정착한 기분이에요. 미영이와 그렇게 말하며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바인에서의 생활은 정말 좋았어요. 집 뒤편에 작은 야드가 있어서 토마토랑 상추를 키웠고 주말마다 뉴포트 비치에 가서 산책도 했어요.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키워갔고 저도 회사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UC 어바인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준호는 USC에서 비즈니스를 공부했어요. 둘 다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각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2015년쯤에는 제가 시니어 매니저가 되어서 연봉이 12만 달러까지 올랐고 집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요. 52만 달러에 산 집이 70만 달러 정도 되었으니 10년 만에 18만 달러 정도 올랐죠. 아메리칸 드림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변화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출퇴근 스트레스도 없고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마시며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2020년 초에 70만 달러 정도였던 저희 집이 2021년 여름에는 95만 달러, 2022년에는 11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2년 만에 40만 달러가 오른 거죠. 처음에는 기뻤어요. 와, 우리 집이 이렇게 올랐네. 하며 미영이와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집값이 오른 만큼 제 연봉이 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팬데믹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너스도 삭감됐는데 집값만 계속 치솟았어요. 동네 부동산 에이전트 김 씨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박 매니저님, 지금 팔면 대박이에요. 110만 달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차익만 58만 달러예요. 58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7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평생 번 돈보다 많은 돈을 집 하나로 벌 수 있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팔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럼 어디서 살아야 하는데요? 주변 집들도 다 비슷하게 올랐으니까 팔고 나서 다른 집을 사려면 더 멀리 가거나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고 봤는데 2023년에는 117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65만 달러 차익이었어요. 미영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게. 그러게요. 옆집 스미스 할아버지는 30년 전에 15만 달러에 사신 집이 지금 120만 달러래요. 8배가 오른 거예요. 부동산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불안했어요. 뭔가 법을 갖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주변을 보니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20대 커플이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사거나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집을 사서 렌트를 주거나 일반 셀러리맨들은 아예 집을 살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 후배 김 엔지니어는 결혼 3년 차인데도 아직 집을 못 사고 있었어요. 매니저님, 이제 어바인에는 100만 달러 아래 집이 없어요. 제 연봉으론 다운페이먼트 모으는 것만 해도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착잡했어요. 제가 15년 전에 52만 달러에 산 집을 지금 젊은 세대는 117만 달러 주고 사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와중에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2022년 회사에서 얼리 리타이어먼트 PACKA 그래미를 제안했거든요. 62세가 되는 저에게 괜찮은 조건으로 퇴직을 권유한 거였어요. 사실 전부터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TV 보다 자고 그런 반복이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미영이도 부담스러워했어요. 당신 요새 표정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제안한 패키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6개월치 연봉을 세버런스로 주고 401k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고민 끝에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퍼넨셜 쿠션도 있으니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었어요. 퇴직하고 나니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커피 마시며 뉴스 보고 오후에는 미영이와 산책하고 저녁에는 손자 손녀 보러 아이들 집에 가고 그런 여유로운 생활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의료비 문제였어요. 회사에서 나오니까 회사 단체 보험이 끊어졌고 개인 보험을 들어야 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부부 둘이 월 1,200달러씩 내야 했어요. 한국 돈으로 월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것도 디덕터벌이 연 5,000달러씩이라 실제로 병원비가 나가려면 부부가 합쳐서 연 1만 달러는 먼저 내야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보험료로 월 150만 원 내고 병원 가면 또 따로 돈 내야 하고. 미영이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그러던 중에 미영이가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1000mm 5g RAPHY를 받으러 갔는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며 MRI를 찍자고 하더라고요. 보험이 있어도 MRI 한 번에 본인 부담금이 800달러였어요.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지만 3개월마다 팔로에서 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1년에 검사비만 $3,000 정도 나갔어요. 한국에 있는 제 형이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정수야, 한국에서는 MRI 찍는 게 10만 원도 안 돼. 건강보험 적용되면 3만 원 정도야. 너희들 거기서 엄청 비싸게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미국에서 $800 내고 찍는 MRI를 한국에서는 3만 원에 찍을 수 있다니. 두 번째 문제는 외로움이었어요. 일할 때는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미영이도 파트에서 타임으로 한인마켓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거든요. 그럼 저는 혼자 집에서 뭘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TV 보고 유튜브 보고 신문 읽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고 지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테크 회사에 다니느라 바빴고 준호는 LA에 살고 있지만 출장이 많아서 자주 못 봤어요. 손자 손녀들도 귀엽긴 한데 주말에 잠깐 보는 게 전부였어요. 평일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흘러갔죠. 미영아, 우리 뭐 하려고 살고 있는 거야? 글쎄요. 저도 요새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 문제였어요. 어바인에 한인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젊은 가족들이었어요. 저희 같은 60대는 별로 없었죠. 한인교회에 나가봤는데 거기도 40에서 50대 중심이었고 저희 같은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로 없었어요. 미국 로컬 시니어 센터도 가봤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체스나 카드 게임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박씨, 오늘 체스 한 게임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런 식의 슈퍼피셜한 관계였어요.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반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어떨까 싶어서 가끔 카톡으로 연락해 보니까 다들 은퇴 후에 등산 모임도 하고 고향 친구들과 정기 모임도 하고 손주들도 자주 봐주면서 보람 있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정수야, 너는 언제 한국에 놀러와? 우리 등산 모임에 와서 같이 산도 타고 그래. 고등학교 동창 철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그리워지더라고요. 네 번째는 집값 버블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117만 올랐던 집값이 2023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모트그램 어그레미 레이트가 7%를 넘어가니까 젊은 세대들은 아예 집 구매를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말하더라고요. 박 매니저님, 지금이 팔 타이밍일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동네에서 포세일 사인이 붙은 집들이 몇 달씩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희 앞집도 $115만 내놨는데 6개월째 안 팔리고 있었거든요. 이거 버블 아니야? 언젠가는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들었어요. 게다가 캘리포니아 자체의 문제도 있었어요. 세금이 너무 높은 거예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만 해도 최고 세율이 13%가 넘었고 프라퍼티 텍스도 계속 올라서 연 $15,000 정도 내고 있었어요. 세일즈 텍스도 10%가 넘으니까 마트에서 장 보거나 외식할 때마다 세금이 이렇게 높나? 싶었어요. 그리고 홈러스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LA 다운타운은 아예 못 가겠고 어바인도 예전보다 홈러스들이 늘어나서 저녁에 산책하기가 불안해졌어요. 여보, 우리 이런 곳에서 늙어가는 게 맞을까요? 미영이의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러던 2023년 여름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88세이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였어요. 형이 급히 연락했어요. 정수야, 어머니가 위험해. 빨리 와봐. 25년 만에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공항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어서 놀랐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데 모든 게 너무 발전해 있어서 신기했어요. 어머니는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하셨지만 3주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첫째로 의료 시스템이 너무 편리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건강보험 적용되고 나니까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도 안 됐어요. 미국 같았으면 수십만 달러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최소 몇만 달러는 됐을 거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 좋다고 하는구나. 둘째로는 교통이 너무 편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차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마트 가려면 차, 병원 가려면 차, 친구 만나려면 차. 나이 들어서 운전하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한국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셋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형이랑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정말 편했어요. 언어 장벽이 없으니까 속 깊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같은 세대라 공통 관심사도 많았어요. 정수야, 너 진짜 미국 사람 다 됐네. 말투가 달라졌어.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그리웠던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형과 함께 어머니 병원에 가면서 얘기했어요. 형, 솔직히 말해서 미국 생활이 쉽지 않아요. 특히 나이 들고 나니까 더 그래요. 그럴 것 같더라.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 들어서 외국 생활하기 쉽지 않을 거야.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아진 줄 몰랐어요. 의료비도 저렴하고 교통도 편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 살지 그래? 어차피 아이들도 다 컸잖아. 형의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한국에서 3주를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바인 집이 너무 조용하고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넓은 집에 저희 부부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미영이도 비슷하게 느꼈나 봐요. 당신 한국 다녀와서 기분이 어때요? 글쎄, 뭔가 생각이 많아져요.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 왜 그렇게 편했을까요? 언어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그때부터 저희는 진지하게 여기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2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거니까요.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었어요. 지혜와 준호 모두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손자, 손녀들도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빠, 엄마가 한국에 가시면 손주들 키우는 거 도와드릴 수 없잖아요. 지혜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지혜는 둘째를 가졌는데 첫째 때 저희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걱정 마. 필요하면 언제든 미국에 와서 도와줄 거야. 아니면 너희가 한국에 놀러 와도 되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살고 싶으시면 가셔도 돼요. 대신 이 집은 팔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집을 안 팔고 한국에 가면 프로퍼티 텍스와 maintenance 비용이 계속 나가고 한국에서는 또 다른 집을 구해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기로요. 2023년 10월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어스킨 그램 프라이스는 115만 달러였는데 한 달 만에 110만 달러에 팔렸어요. 52만 달러에 사서 110만 달러에 팔았으니 순수 차익이 58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억 5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여러 비용을 빼면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은 좀 줄어들었어요. 리얼터 코밀리미터 ISSION 6%에 6만 6천 달러, 에스크로와 기타 비용에 1만 5천 달러, 캐퍼털 그램 AIN 텍스에 약 8만 달러, 그래서 실제로는 42만 달러 정도가 남았어요. 한국 돈으로 약 5억 5천만 원 정도였죠. 25년 만에 5억을 벌었네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히 큰 돈을 번 건 맞지만 뭔가 허무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집값이 올라서 생긴 돈이었으니까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것 같아서 조금 찜찜한 마음도 있었어요. 2023년 12월 저희는 24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24년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지혜가 어릴 때 그린 그림, 준호가 고등학교 때 받은 트로피, 저희 부부가 결혼 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정말 떠나는 거네요. 미영이가 빈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2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순식간이었던 것 같아요. 2024년 1월 15일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4년 전에 떠날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불안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형 집 근처 월세방에서 살면서 서울 어디에 정착할지 알아봤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5억 원이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강남은 부담스러웠지만 노원구나 은평구 정도는 충분히 살만했거든요. 3개월 정도 알아본 끝에 노원구에 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샀어요. 미국 돈으로 32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어바인에서 살던 집의 13 가격이었죠. 하지만 면적은 비슷했어요. 3베드룸이었고 거실도 넓고 베란다에서 공원도 보이고 살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남은 1억 원 정도는 예금에 두고 당분간 생활비로 쓰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만족스러웠어요. 첫째, 의료비가 정말 저렴했어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3개월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 번 갈 때마다 500달러 정도 들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2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약값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어요. 미국에서 월 200달러 내던 당뇨약이 한국에서는 월 3만 원이에요. 미영이 유방검진도 그래요. 미국에서는 MRI 한 번에 800달러였는데 한국에서는 보험 적용되니까 5만 원이에요. 여보, 의료비만으로도 한국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 교통이 너무 편해요.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5분이고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명동 가려면 30분, 강남 가려면 40분, 차 없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는데 한국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차가 없는 게 편해요. 주차비도 안 내도 되고 기름값도 안 들고 보험료도 안 내도 되고.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풍부해졌어요. 노원구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등산 동호회, 바둑 동호회, 독서 동호회 등등 정말 다양해요. 특히 등산 동호회는 정말 재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경기도 근교 산에 가는데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산을 오르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얘기도 하고 정말 즐거워요. 박 씨, 미국에서 사시다가 오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럴 거예요.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런 게 내가 그리워했던 거구나 싶어요. 넷째, 문화생활이 풍부해요. 공연도 많고 전시회도 많고 대부분 가격도 저렴해요. 미영이와 함께 국립극장에서 오페라도 보고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도 보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자주 가요.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가격도 비싸고 한국어 공연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다섯째, 음식이 정말 좋아요. 집 근처에 맛있는 식당들이 많아서 요리하기 싫을 때는 밖에서 먹어도 부담 없어요. 미국에서는 한식당 가려면 차로 30분 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집 앞에 맛있는 한식당이 즐비해요. 냉면 한 그릇이 8,000원, 갈비탕이 12,000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에요. 하지만 한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아쉬운 점도 있거든요. 첫째는 역시 아이들과 손주들이에요. 화상통화로 자주 얘기하긴 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특히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못 본다는 게 할아버지로서는 정말 서운해요. 작년 여름에 지혜 가족이 한국에 놀러 왔는데 2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이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경복궁이나 롯데월드 같은 곳도 신기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 보내는 것도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떠날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다음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둘째는 겨울 날씨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겨울에도 따뜻했는데 서울 겨울은 정말 춥더라고요. 특히 미세먼지까지 심하면 외출하기가 꺼려져요. 여보, 겨울만 아니면 한국이 정말 좋을 텐데. 미영이도 그렇게 말해요. 셋째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24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변화된 모습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거나 QR코드로 메뉴를 봐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또 젊은 사람들의 말투나 문화도 많이 달라져서 때로는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아쉬운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한국에 온 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건강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의료비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병원 갈 수 있고 등산이나 운동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집을 현금으로 샀으니까 월세나 모기지 부담이 없고 생활비도 미국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도 월 4,000달러 정도는 써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도 좋아요. 65세가 되니까 기초연금도 받게 되었고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장기요양보험도 있으니까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나이 들어서 NURSIN 그램 홈에 들어가려면 월 8,000달러 이상 들었는데 한국은 장기요양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되니까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은 아메리칸 드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 좋은 교육시키고 그런 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룬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서 일했고 집도 샀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 보냈고 부동산으로 큰 돈도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나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미국에서 마지막 몇 년은 특히 은퇴 후에는 뭔가 공허한 느낌이 많았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허전했달까요? 반면 한국에 와서는 비록 미국에서만큼 큰 집에 살지는 않지만 훨씬 만족스러워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문화생활 즐기고 건강 관리하고 그런 일상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어쩌면 진짜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제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 상황도 다르고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개인 성향도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계속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어리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건강상 문제가 없으시다면요. 하지만 저처럼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의료비 부담이 크시거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면 한국 여기민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한국은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의료 시스템, 교통 시스템, 문화 인프라, 사회보장제도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이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제가 5억 원의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제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돈은 그냥 운이 좋아서 얻은 거죠. 진짜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게는 지금 한국에서의 삶이 미국에서보다 훨씬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 두고 점심에는 집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 먹고 오후에는 미영이와 함께 한강공원 산책하고 저녁에는 딸 아들과 화상통화하고 주말에는 등산 가고 이런 일상이 저에게는 진짜 행복이에요. 캘리포니아 집값이 올라서 5억을 벌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찾은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원하는 삶, 내게 맞는 삶을 찾은 거죠. 지금 이 순간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실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24년 전에는 희망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고 지금은 만족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메리칸 드림의 끝이 반드시 미국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꿈을 이루는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